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직접 공식 등판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당대표직 사퇴 회견 이후에 2달 만이는 메시지였는데요. 바로 보시죠.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짧은 몇 줄짜리 메시지였는데 아주 파장이 큽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책 이미 출판사에 넘긴 상태라고 하고요. 다음 주쯤에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 과정,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는 내용을 담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은 아마 이제 뭐 본인의 그 어떤 법무장관 검사 시절 아마 이런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장 최근에 이런 이제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한 뒤에 총선 과정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거기다가 최근에 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뭐 이걸 다 종합적으로 담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쓰는 책이라는 거는요, 자기 합리화 요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특히 최근에 이 비상계엄 선포 및 그다음에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 과정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담게 될 텐데, 그게 완전히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아마 기술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은 이제 본인 체포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서 대통령 자리에서 뭐 쫓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소식통이 누구인지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담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이게 지금 담길까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이 책의 그 솔직함, 정직함 뭐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에 뛰어들게 된다면 이 탄핵 국면을 두고 아주 격렬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거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가 야당처럼 행동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저는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찌 보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강성 지지층과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를 또 지지하는 층까지 여러 지금 뭐 층으로 분열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강성 지지층과 그다음에 탄핵을 또 찬성하지만 또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언급을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판단도 조금 맞지가 않는다고 보는 게, 당시 판단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말 잘 판단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도 아마 한동훈 대표의 그 순간만큼 12월 3일 날 밤 10시 이후에 10시 40분 이후에 어떠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다. 이런, 그리고 군인들과 경찰들은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비상 위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위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법한 어떤 비상계엄이 그나마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보여준 모습은
저는 굉장히 잘한 모습이었다, 빛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영세 대표 비대위원장이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자기는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릇된 저는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 물론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국민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을 두고 무슨 내란 옹호당이다, 무슨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옹호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뭐 계엄에 대해서 맞다 합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그 관훈 토론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비상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것은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위법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한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스스로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등판을 견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어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대답이었는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등판을 앞두고 당은 다시 친윤과 친한 갈등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대통령이 탄핵, 구속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에 맞물려서 마구잡이로 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집중해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뭐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